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여가부와 통일부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여가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죠. 여가부와 통일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고 이게 특임 부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부서인데 최근 들어와서 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폐지하는 부분을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부처는 물론 여권, 민주당, 그 다음 국민의힘, 야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가 더 강합니다. 여야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는 이겁니다. 통일정책, 여성가족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이게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역할이 좀 미미하다고 해서 폐지한다는 게 맞느냐. 또 이제 대선 전국에서 이 통일부와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도움이 되느냐. 이 야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통일부나 여가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해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지 지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대선 전국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반대의 주된 논리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를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여가부와 통일부가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임무에 대해서 이제는 평가해야 될 때가 왔다 라고 한 데 이어서 국내 젠더 갈등이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현지 여성을 위한 25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처 존립을 위해서 영역에서 벗어나는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가부 존립을 위해서 불필요한 일, 자신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통일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통일부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통일부와 여가부의 폐지에 또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여가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직접 주장하고 나선 건 지난 9일 언론 인터뷰를 통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유승민이나 하태경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하고 나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플러스 있어 통일부까지, 거기에 통일부를 얹은 겁니다. 통일부까지 폐지를 논의해보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에 대항해서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그래서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역사인식과 사회인식이 부족하다. 통일부를 폐지하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자 이준석은 또 통일부 장관이 세계 여성의 날에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다발이나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에 북한 여성의 인권은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인영 장관이 결국 꼭 논란에서 이겨야 되겠다면 내가 져드리겠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인영 장관은 물러섰습니다. 이 정치 논쟁에 현직 장관이 개입을 해봐야 손해밖에 더 날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도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통일부가 한심한 일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쓸데없이 반통일 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우려가 있는데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일부나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데는 그 내용 문제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인 반대하는 의견들은 이준석 대표처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많은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사안을 들어서 또는 정치적인 이익,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정부 부처 조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옳으냐, 좀 너무 가볍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정치 논쟁식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들이 심합니다. 먼저 정부 부처 개편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좀 가볍게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당내 정책 부서를 통해서 보완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선 전국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 정부 부처 개편,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하는 근본적인 국정 운영의 기본 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야 된다, 한번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뭐 그러지 않아도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 네거티브 공격 뭐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면서 정책 논쟁은 뒤로 쑥 빠져 있는데, 이 정책 논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저는 옳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단지 통일부나 여가부의 폐지 논쟁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대선 전국이 아니면, 공약이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큰 조직인 이 관료 조직의 저항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게 한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비대해졌다, 불필요할 정도로 지금 비대해져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정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조직이나 공기업 조직의 적자폭, 예산 적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뭐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지금 적자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더 적확한 말이 효율 정부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이 비효율성이 정말 최대치가 되었다. 이걸 손보지 않으면 큰일 날 문제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칼날을 갖다 대야 된다. 이 대선 전국에서 이게 도대체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많이 보완해 가야겠지만 이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정부 조직에서 여가부와 통일부가 가장 조직이 작습니다. 여가부가 300명 정도가 좀 넘고 이 통일부는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 별로 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 여가부와 통일부가 만들어진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또 여성에 대한 우대 이야기를 하면서 여가부가 만들어졌고, 통일부도 외교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통일부로 떼내서 통일 정책만을 전담을 시킨다. 대북 문제는 외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이 통일부를 만들어 와서 지금 끌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300명, 700명 공무원이 이뤘는데 처음에는 100몇십 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공무원 조직,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이 생기고 나면 그 조직은 스스로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일거리를 만들어내고 조직을 넓혀가는 속성을 갖고 있죠. 불필요한 일까지 많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에서 또 그리고 통일부에서 물론 필요한 일도 일부 할 겁니다. 근데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단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조직의 역량을 넓혀가고 조직의 구성원 수를 넓혀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하는 일은,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 있는 마당에 북한 지원부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만을 계속 앞세웁니다. 그 다음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많은 3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 우대 기업이라는 호칭을 주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서 또 기업들을,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가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다 기업으로서는 준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게 다 힘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가부 통일부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필요한 일들이 어디까지며 꼭 필요한 일은 어디까지인가? 통일부의 일을 외교부에서 해서, 여가부의 일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문제가 될 게 꼭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때가 왔다. 비단 통일부나 여가부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 구조조정을 점검할 때가 됐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 통일부와 여가부 폐지론, 이것을 제기를 한 것이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정책적인 대안을 깊이 연구를 하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대선 전국에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충분히 야당으로서는 가치 있는 일이다. 또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저 밑도 끝도 없는 큰 정부, 밑도 끝도 없는 복지, 밑도 끝도 없는 예산 퍼주기,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논쟁이다. 의미 있는 문제 제기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고맙습니다.